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은 폭락 하루 만에 되돌려주는 모습이었죠. 절반 이상 되돌리는 모습이었는데 미국에서 어저께 있었던 보스턴 폭발 사고에서 용의자를 일단 체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었고요. 폭락 하루 만에 이제 지표가 좀 개선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택 착공 건수가 7% 정도 증가해서 104만 건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인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1.5%가 나왔죠. 시장 예상치가 1.6%인데 1.5%가 나왔습니다. 예상 밖의 모습이었죠. 여기서 1.5%의 인플레이션의 의미가 굉장히 크죠.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 양적 완화를 종료해야 된다라는 내용 중에 키포인트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주가를 다시 끌어올려주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사실 전일 거래량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평소 거래량보다 소폭 늘어났던 건 사실이지만 대량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주가가 바로 밀릴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금값 얘기가 많은데요. 골드만삭스가 예측했던 금값이 그냥 1년 후의 금값 목표치가 이틀 만에 갱신하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오늘 끝난 미국 금값은 올랐죠. 한 1.9% 올랐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여기가 대바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금 가격이 많이 빠진 거에 의한 기대 심리가 아마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금값 하락에 대한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제기되는 부분. 근데 사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오히려 시장에는 약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중국의 PMI 지수가 7.7이 나오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이 또 한 번 제기됐고, 또 하나는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얼마 전에 키프레스에 있는 금을 팔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걸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유로존의 위기국들의 금이 시장에 흘러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금값을 또 급락시키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실제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더 시간이 돼야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렇지만 금값은 기술적으로는 거의 대바닥을 쳤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차후로는 횡보 내지 상승은 있어도 하락은 쉽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유로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유로존에서는 어저께 좋은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 어저께 스페인에서 일단 국채 발행을 또 성공을 했죠. 뭐 한간의 얘기로는 지금 시장에 자금이 갈 데가 없어서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특히 일본 자금이 많이 풀리면서 일본 국채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죠. 10년물 같은 경우에 금리가 0.315였는데 최저치까지 갔다가 금방 따블이 돼서 0.62까지 올라서 버리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이런 때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분위기죠. 그래서 그런가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일본 엔화 약세에 대해서 옹호 발언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일본의 자금을 풀어주는 것이 유로존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로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탈리아의 재선 문제, 그때 반EU, 그다음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나온 오성당이라든가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당, 뭐 이런 당들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거기서 득표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래서 긴축을 지휘했던 민주당이 실제로 집권을 못하면서 재선거 가능성이 열렸죠. 근데 다가오는 9월에 독일에서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메르켈이 이제 3선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독일 내에서 반EU 정당이 생겼는데 지지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번에 아주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유로존의 각 나라별 순자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국민들의 순자산에 대해서 따져봤더니요, 독일이 꼴찌였습니다. 사실 독일이 유로존을 이끌고 있는데 독일이 꼴찌고 독일보다 문제가 된 얼마 전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그리스가 오히려 독일의 2배가 됐고요. 요번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키프로스가 독일의 5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금융을 받아서 뒤로 다
꼬부쳤다라는 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왜 우리가 지금 유로존을 살려야 하느냐라는 그 불신이 생기고 있고 그것이 독일에서 이번 총선에 큰 변수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 시장은 9월 이후에 그 선거 판도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시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가 어저께 상승을 해서 끝났죠.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문제는 어저께 추경을 발표했는데 추경이 힘을 발휘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락을 저지했으니까 발휘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그 힘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은 7조 3천억에다 플러스 알파 2조 정도 되죠. 그래서 거의 20조 정도가 되는 상황인데 물론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때까지 한 추경 중에서는 거의 슈퍼 추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이 사실 하면서 그 전부터 기대 심리가 발휘가 됐어야 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로 인해서 또 보스턴 마라톤 폭발 사고 이런 문제들이 참 운도 없게도 동시에 다 힘을 잃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북한 문제도 대화 가능성이 열리는 것 또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엔화도 지금 강세로 접어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고비에 들어왔다는 거. 그렇다면 국내장이 계속해서 밀리기만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대형주 위주로 많이 빠진 이유 중에서 사실 ELS의 락인이 걸리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ELS에 투자하는 사람들 거의 쪽박을 차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주가 빠지는 김에 더 빼서 ELS의 이익을 안 주기 위한 그런 전략이 시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GS건설이 며칠 만에 40% 하락하면서 ELS 투자가들이 거의 다 손실을 봤다는 얘기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기술적 분석을 해보죠. 일단 우리나라의 가장 필요한 상황은 엔화의 강세가 나와야 되는데 엔달러 모습을 보면은 전일 95엔대 중반까지 밀렸다가 올라왔거든요. 이게 추세적으로 만약에 밀린다면 일단 이거를 다 아래권을 메워주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이후의 움직임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우입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음봉이었기 때문에 다시 올려 세우는 모습이죠.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계속해서 열려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값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금값 보시면 제가 주봉에다 선을 그어놨는데요. 과거 여기 2011년도에 4월 고점과 두 번째 고점을 돌파하고 파동을 만들었다가 다시 이 연장선에 회귀하는 자리가 어저께 최저가 그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요 저점에서 저점을 연결한 자리도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아마 금값은 추가 하락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영국 차트 보시면은 오늘 정도의 그 반등이 들어오면 아주 좋은 자리죠. 오늘 정도 반등 들어오면 추세가 완전히 반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접어들기 시작했고요. 역시 홍콩 항생 차트를 봤는데 홍생 차트를 보시면 우리나라처럼 같이 많이 흘러내렸죠. 200일선의 지지력이 보이는데 기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번째 바닥을 찍기 때문에 오늘 아마 반전 신호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내장 같은 경우 어저께 그 1900일 시정이 이탈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하방경 지성을 확보했다라는 거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추경이 오늘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수요일이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